지역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3년 뒤에 결과적으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뒤에. 근데도 3년 뒤에 송강정철이 오래 살았으면 또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1593년에 정철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그 살림을 이끌 지도자도 없고, 축소되어진 걸 확장시킬 기도 그럴 겨를 없이 호남은 축소된 상태로 살림들이 전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보시면 1592년에 4월 13일에 이게 좀 뭐 풀이 잘 안 나오는데요. 부산에 상륙했어요. 부산에.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조총부대였습니다. 보병들입니다. 그런데 한양이 4월 말에 여기에 쳐들어왔는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4월 말 약 한 20여일밖에 안 걸렸어요. 결국 무인지경이라는 뜻이죠.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총 들었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돼 버렸어요. 그리고 5월 말은 개성이 함락됐어요. 5월 말은 개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그리고 6월 13일에 평양이 함락됐어요. 평양이. 이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명나라 입장에서 보자니까 분명히 풍신수길이 뭐라 그랬냐면 조선에게 길을 비켜라. 내가 명나라를 치겠다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막아줄 줄 알았는데 막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평양까지 올라오니까 명나라에서 구원군이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전쟁터가 어차피 나한테 올 것인데 내가 앉아서 지켜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싸우게 되면 내가 있는 자리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갖 것이 불타게 되고 피해는 내가 있는 곳이 피해가 있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나한테 올 바라면 명분 좋게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마 하고 평양으로 오는 거예요. 평양으로 오게 되면 싸움터는 평양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싸우면 서로 싸우다 보면 죽고 죽이는 것은 매일반이에요. 그러나 전쟁터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들어오니까 처음으로 이겨요. 결과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 1597년까지는 소강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한산도 대첩, 진주혈전, 상주전투, 충주전투, 행주대첩, 평양탈환은 관군들이 치렀던 전쟁터예요. 관군들이. 그리고 이쪽에는 나오신 분들만 있죠. 김천일, 고경명, 김덕령 뭐 이런 사람들만 여기 있죠. 지금. 그리고 진주성, 그 다음에 금산성, 상주성. 이거는 의병들이 일으켜서 싸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명나라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호남의 의병장들도 호남까지 왜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호남까지 오게 되면 호남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건 매일반이지만 호남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호남이 불바다가 되면 식량기지 병참부대가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곡창지대가 불타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주성에 이 김시민 관군이 있는 장에 고경명 3부자가 죽어요. 고경명 장군과 고종우, 고인우. 그 다음에 상주 전투에 나가고 금산 전투까지 나가요. 호남 의병은 호남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까 의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숨쉬는 곳, 내가 발 딛고 있는 곳,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뭉쳐서 일어난 게 의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있는 땅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불타지를 않았어요.
호남이 불타지 않으니까 군량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불탄 곳이 없어요. 이쪽만 집중적으로 불타는 거예요. 여기가 진경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에 불탄 곳은 바로 경상도입니다. 경상도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쳤다가 몰살당하는 것이죠. 그게 달천강입니다. 달래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통신숙이 너무너무 이게 속상하거든요.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기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늦게 뭐라 그랬냐면 이건 호남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일으키자 한 게 정류제란 1597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명랑, 요즘에 그 최민식인가 나와서 했던 명랑이 있었죠? 이 명랑대전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98년에 풍신수길이 죽음으로 해서 임진왜란 정류제라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불바다가 7년, 8년을 거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한반도가 완전히 조선반도가 불바다가 되는 가운데서 결국 승리는 했지만 상처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호남 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안방준 선생이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로 호남 의병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송강사에서 나온 책인데 조선대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조선대학교 도서관에. 아무리 봐도 이게 굉장히 이른 문서인 것 같은데 가서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주고 해서 후배가 마침 국문과 교수로 있길래 야 네가 들어가서 좀 봐봐라. 그랬더니 마침 도서관 무슨 위원인가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 갖다 줬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횡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그것을 기증본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 책을. 공문원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다시피 임진왜란 때는 정류재란 때는 물론 정류재란에서 섬진강을 통해서 남원까지 올라온 경우가 있어서 만인의 총은 있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덜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양무 호남이면 심국가라.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호남 의병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나아가서 직접 맞아서 싸웠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중앙정계에는 알려진 사람이 고경명, 김천일 외에는 안 알려졌었습니다. 이따가 안방준 선생하고 윤군수 사이의 대화를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안방준 선생이 그거 외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노라고 얘기하니까 문헌을 만들어라. 내가 서문 써주마 하는 것이 나오기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호남의 어떤 의병들의 기록들이 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봐주시고요. 뭐 정류재란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이미 다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605년에 광해군이 결국 임금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광해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군으로서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일컬어지지 않는 것이죠. 조선조에서 왕 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칭해지지 않고 대군으로 칭해지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연산군하고 광해군입니다. 연산군은 뭐 여러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잡놈입니다. 뭐 여자들 밝히는 데는 너무 심해서 거기서는